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썰들이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이 이야기들은 종종 실화라고 주장되지만 대부분은 인터넷 사용자들의 상상력이 만든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매우 길고 디테일한 한국의 전형적인 공포썰을 시작해보겠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작은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문을 닫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학교는 방치된 채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학교에 얽힌 괴담이 전해 내려왔습니다. 바로 학교에인 교복을 입은 소녀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1970년대 이 학교에 다녔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착한 아이였지만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어느 날 소녀는 운동장에서 사고로 크게 다쳐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 진상이 명확하지 않아 사람들은 그녀의 죽음이 사고가 아닌 일부 학생들의 장난 때문이라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후로 소녀의 모습이 학교 곳곳에서 목격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학교는 폐교가 되었고 그 소문은 점점 잊혀갔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이 학교에 새로운 시설을 짓기로 했다는 소식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공사 시작 후 첫날 작업을 맡은 인부 중 한 명이 휴식을 취하러 학교 건물에 들어갔다가 소녀의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그는 깜짝 놀라 도망쳤으며 이후론 학교 근처에 가길 꺼려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공사가 시작되었으나 계속해서 이상한 사고와 사건이 일어나 결국 개발 계획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호기심 많은 대학생들이 이 괴담을 듣고 학교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팀이 학교를 조사하러 갔다가 심야의 카메라에 무언가를 담게 됩니다. 그 장면에는 확실히 흰 교복을 입은 소녀가 복도 끝에서 있다가 문득 사라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두려움에 떨며 급히 그곳을 떠났지만 이 영상은 인터넷에 널리 퍼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학교에 대한 괴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영매사나 무당들이 그 장소에 들어가 소녀의 영혼을 달래야 한다며 의식을 행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면서 이야기는 더욱 미스터리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녀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매년 제사를 지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더 이상 공사가 방해를 받지 않았고 이후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몇몇 사람들은 밝은 달밤에 폐교를 지나칠 때면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는 어린 소녀의 형체를 봤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지금도 여전히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이러한 이야기들은 사람들에게 강한 흥미를 끌면서도 어쩌면 그 소녀의 이야기처럼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 전설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이야기일 뿐인가 아니면 어딘가에 진실이 숨겨져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철수로 그는 조용한 성격 덕분에 대체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고 혼자 지내는 걸 선호했다. 철수가 살고 있는 집은 오래된 한옥으로 몇 세대를 걸쳐 그의 가족이 지켜온 집이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어느 날 밤 철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방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라고 생각하고 다시 잠에 들려고 했으나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리고 무언가가 그의 침대 옆에 서 있는 느낌이 들었다. 불안한 마음에 등을 돌리려던 철수는 자신의 몸이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을 깨달았다. 마치 무언가에 붙잡힌 듯 그의 몸은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러다 마침내 희미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나를 여기서 떠나게 했어? 라는 한마디가 철수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던 그는 공포에 질려 그대로 굳어있었다. 그날 이후 매일 밤 철수는 같은 경험을 반복해야 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점점 더 또렷하고 강해졌다. 몇 주가 지나자 철수는 이 현상이 전혀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마을 어르신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고 그들은 철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철수의 집에서 몇 세대 전에 실제로 현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살고 있었고 그녀는 결혼식을 앞두고 갑자기 사라졌다고 전해졌다. 현이가 실종된 후 그 집에서는 심상치 않은 일들이 자주 벌어졌고 그 이후로 집안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쉬쉬하며 덮어두었다고 했다. 철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자신이 경험한 일이 현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현이의 영혼을 달래주고 이 상황을 끝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보았다. 결국 철수는 현이의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그녀가 어떻게 결혼을 원치 않았는지를 고백하는 글을 읽었다. 그녀는 강제로 혼사를 진행하려던 가족의 압박 때문에 도망치려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비극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철수는 현이의 혼을 달래주기 위해 그녀가 원했던 평온한 장소에 그녀를 위한 작은 재단을 마련했다. 그리고 그녀의 사연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이 이해와 동정심을 가지고 기억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 후로 철수는 더 이상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그의 집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그러나 여전히 밤이 깊어질 때면 가끔씩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바람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먼 길을 떠나며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듯한 느낌을 남긴 채로 말이다. 그럴 때면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현이야, 이제 편히 쉬렴.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종종 사람들을 소름 끼치게 하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곤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도시 전설이나 개인적인 경험으로 묘사되며 읽는 이로 하여금 상상에 나래를 펼치게 하고 때로는 밤잠을 설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그런 공포 이야기 중 하나를 길게 풀어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여름날의 무더운 밤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그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인구도 많지 않아서 도시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신비롭고 낯선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주인공인 수지는 도심에서의 바쁜 일상에 지쳐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이 마을의 작은 민박집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민박집은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집 중 하나로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이었습니다. 수지가 민박집에 도착했을 때 주인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아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집은 오랫동안 많은 손님들을 맞아왔지만 가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네. 괜한 걱정은 말고 만약 어떤 소리를 듣거나 이상한 느낌이 들면 바로 나를 부르렴 이라고 의미심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지는 그 말을 듣고 약간 불안했지만 긴 여행 끝에 결국 피곤함이 몰려와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밤이 찾아오고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자 수지는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로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 했습니다. 호기심이 많았던 수자는 창문 앞으로 다가갔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그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놀라서 뒤로 돌았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안감에 사로잡힌 수지는 방 안에 전등을 켜고 밝은 조명에 조금 안심하려 했지만 그때 문 틈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지나가는 듯한 실루엣이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운 마음에 침대 밑으로 내려가 숨기로 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숨죽여 방 안을 살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지는 용기를 내어 침대에서 나왔고 조용히 방을 나가볼 것을 결심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다른 방들의 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무언가 오싹한 기운이 복도에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민박집 할머니를 찾아가 이 이상한 경험에 대해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현관 쪽으로 내려가던 중 그녀는 바람소리가 아닌 사람의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방향을 향해 다가가자 한 작은 문이 나타났고 희미하게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살짝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문 틈 사이로 본 것은 낡은 가족 사진들과 희미하게 서서히 사라지는 할머니의 모습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낮에 만난 할머니와 닮았지만 분명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슬픔과 절망이 서려있는 표정으로 그녀는 마치 도움을 요청하려는 듯 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놀란 수지는 도망치듯 민박집을 빠져나왔고 그렇게 밤을 새워 마을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용기를 내어 민박집으로 돌아갔지만 전날 경험했던 일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그녀를 반겨주었고 수지는 그날 밤의 일이 꿈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는 그녀를 다시 소름 끼치게 했습니다. 오래전 그 민박집에는 가족이 살고 있었지만 어느 날 알 수 없는 이유로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민박집에서는 가끔 사람들의 신음소리와 그림자가 목격되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 수지는 그 민박집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이 제대로 작별 인사를 나누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수지는 작별 인사를 하고 작고 예쁜 꽃을 문턱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벗어나며 미래의 어떤 순간에는 그날의 미스터리가 풀릴 날이 올 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그녀는 두 번 다시 그 마을을 찾지 않았지만 가끔은 꿈속에서 그 그림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한국의 외딴 시골 마을에 사는 한 여성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경험담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에는 다른 차원의 존재와 빨려 들어간 듯한 공포스러움이 넘쳐납니다. 그녀는 가족과 함께 할머니 집에 갔다가 기묘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집은 오래된 고택으로 주변에는 드문드문 다른 집들이 있었으며 밤이 되면 간혹 부엌이나 산짐승들의 울음소리만 들릴 뿐이라 주변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그 주말 하루 저녁 늦게 일기예보에 없던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곧 침묵 속에 갇혔고 할머니는 손녀에게 비가 오면 저 멀리 있는 우물 근처에 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우물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금기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왜 우물 근처에 가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듣지 못했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고 밤 10시쯤에 갑작스럽게 전기가 나가면서 집안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에 잠겼습니다. 할머니는 급히 초를 찾으러 나갔고 그녀는 잠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상하게도 창밖에서 아이의 놀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이런 비가 내리는데 밖에 아이들이 놀 리가 없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그녀는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같이 놀자라는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지만 역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던 그녀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우물 쪽에서 흐릿한 불빛이 보인 것입니다. 그 빛으로 인해 비록 우물 근처는 물이 차오르고 있었지만 마치 누군가가 그곳에서 있는 듯한 형상이 보였습니다. 다시 문을 닫고 할머니를 찾으려는 순간 할머니가 다급히 뛰어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놀지 않는단다. 절대 따라가면 안 돼. 할머니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폭우가 거짓말처럼 그치고 나서야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마을에는 우물 주변에서 실종되는 아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들이 다른 세계로 끌려갔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우물 근처에 절대 가지 말라고 경고해왔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후 그녀는 더 이상 할머니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이상한 우물에서 들렸던 아이의 목소리는 오래도록 그녀의 꿈속에 나타나 그녀를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경험에 대해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아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자신이 겪었던 비슷한 경험담이나 전에 들은 이야기를 더하여 더 많은 공포 이야기로 확장되었습니다. 때로는 특정 지역의 문화나 전통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교훈으로도 이어지곤 했습니다.